잠을 아무리 많이 자고 푹 쉬어도 다크서클이 안 없어져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우선 이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사진만 봐도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크서클이 심한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크서클이 심하다 이지만 각각의 다크서클이 생긴 원인들은 전부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해결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죠. 다크서클 없애는 법,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들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니 효과를 못 봐서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다크서클 원인별 맞춤 솔루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 꿀팁부터 시술로 개선할 수 있는 케이스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다크서클이 대체 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빠르게 알아볼게요. 다크서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내 다크서클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구조형 다크서클입니다. 이건 눈밑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긴 게 아니라 그림자 때문에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타입인데요. 해부학적 구조 자체가 눈밑이 꺼졌을 때 눈밑이 어두워 보일 수 있고요.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 있을 경우에 아랫부분이 그늘져서 눈밑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명이나 얼굴 각도에 따라서 다크서클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둘째, 혈관성 다크서클입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하다면 혈관 비침으로 인해 다크서클로 보이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눈가 피부가 유난히 얇다거나 눈밑의 혈관이 남들보다 발달되어 있다면 혈관이 비쳐 보이면서 검푸른 다크서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색소성 다크서클입니다. 이건 정말로 피부 색깔 자체가 어둡게 변한 색소 침착 타입인데요.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기미나 잡티로 인해 눈밑이 어둡게 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내 다크서클의 원인이 뭔지 조금 헷갈리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만 있으면 지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림자 테스트입니다. 거울을 들고요, 얼굴을 여러 각도로 움직이면서 다크서클 정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조명 각도에 따라서 다크서클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해부학적 구조로 인한 다크서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혈관 테스트인데요. 이번에는 눈밑 피부를 손가락으로 살짝 당겨서 팽팽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때 눈밑의 보랏빛이 옅어진다면 그건 피부 아래 혈관이 비쳐 보이는 혈관성 다크서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눈밑 피부를 당겼는데도 갈색 톤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피부 자체에 색소가 어둡게 침착된 색소성 다크서클입니다. 어떠세요? 본인의 다크서클 타입에 대해서 감이 오실까요? 자, 지금부터는 원인에 맞는 홈케어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혈관성 다크서클 관리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충분한 수면이겠죠? 우리가 밤새고 나면 눈밑이 캥하잖아요. 제가 낮에는 진료하고 거의 밤에 유튜브 촬영 준비를 하거든요. 자꾸 밤늦게 자니까 원래는 다크서클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 다들 아시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꼭 주무셔야 합니다. 만약 피곤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다면 눈 주변 마사지로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먼저 눈썹 앞머리 움푹 들어가는 곳 있죠? 이 부분을 오비탈 림이라고 하는데요. 눈가를 쭉 따라서 검지로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자놀이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림프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빼주는 마사지인데요. 건조한 얼굴에 마사지를 하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이때 아이크림이나 보습제를 바른 후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눈의 피로도 풀리고 눈가가 훨씬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색소성 다크서클 관리법은요, 원인부터 관리해주시는 게 핵심인데요. 평소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당장 고쳐주셔야 합니다.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습관적으로 비비거나 알러지성 비염으로 인해서 간지러워서 비비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또는 렌즈를 자주 착용하면서 눈가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제거해 주시면 다크서클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다크서클 부위에 미백크림을 바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다크서클을 없애보려고 고민하시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미백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 뒷면을 보면 눈가 사용을 주의하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눈가 피부는 민감하다 보니까 하이드로퀴논이나 레티놀 등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는 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어요. 잦은 마찰로 인해 만성 염증이 생겨서 색소 침착이 생긴 경우에는 1차적으로 원인부터 제거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홈케어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형 다크서클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비싼 아이크림, 컨실러 등등 정말 안 해본 게 없는데도 다크서클이 커버가 안 돼서 좌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구조형 다크서클은 눈물고랑이 푹 꺼지거나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눈 밑에 그림자가 지는 건데, 우리가 마사지나 크림으로 눈물고랑을 채울 수도 없고 눈밑 지방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형 다크서클의 가장 빠른 해결책은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꺼진 부위에 필러를 채워 넣어서 그림자를 없애주는 거죠. 그런데 필러 맞으면 얼굴이 어색해지고 필러가 다른 부위로 퍼져서 흘러내리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30대 초반 환자분이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분은 나이가 젊으신데도 눈물고랑이 푹 꺼진 분이라서 항상 슬프고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셨대요. 그런데 필러 시술을 받고 인상이 정말 확 변하셨거든요. 집안에 무한이 있는 것처럼 우울한 얼굴이셨는데 필러로 눈밑을 채워주니까 정말 밝고 화사한 얼굴로 변하셔서 이제야 내 얼굴을 찾은 것 같다고 정말 만족하셨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위에 필러로 보완해주면 내 얼굴의 그늘을 걷어내고 원래의 생기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필러 시술을 받으실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떤 필러를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레벨에 주입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눈밑은 피부가 얇아서 입자가 곱고 부드러운 묽은 타입의 필러를 사용해야 뭉침 없이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깊은 층에 정확히 주입해야 해요. 만약 얕은 층에 주입하게 되면 필러가 겉으로 비쳐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틴들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워낙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통증 컨트롤과 세밀한 시술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또 눈 주변에는 많은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혈관을 건드리지 않게끔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시술자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와서 다크서클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로 처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색소 침착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코토닌 같은 색소 레이저로 색소를 잘게 부셔서 없애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이런 시술들은 멜라닌 색소 입자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주변 피부 손상 없이 색소만 제거하는 원리인데요. 최소 10회 이상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효과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만두시거나 띄엄띄엄 시술을 받으시면 개선이 어려울 거예요.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다크서클 개선이 좀 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럴 때 리쥬란 힐러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 효과적이에요. 스킨 부스터는 피부 속에 직접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피부 속 콜라겐 공장을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원리라 피부가 건강해지고 도톰해지면 혈관이 덜 비치게 되어서 다크서클도 개선됩니다. 특히 눈가 전용으로 나온 리쥬란 아이는 얇은 눈가 피부에 최적화되어 있어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원인별 다크서클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 다크서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형 다크서클에 아무리 비싼 미백 크림을 발라봤자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색소성 다크서클에 혈액순환 마사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자가진단법으로 본인의 타입을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게 지긋지긋한 다크서클과 이별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다크서클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세린으로 주름과 기미 없애는 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